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영화 이지 라이더입니다. 1969년도 미국 영화고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와 비슷한 그런 영화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워차의 줄거리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피터 폰다 주연이죠. 웨터라고 돼 있지 않은데, 잠깐만요. 이게 피터 폰다가 와이어트라고 해서 캡틴 아메리카라는 또 이름으로 불리는 주인공이 하나 있고, 데니스 호퍼가 연기하는 빌리라는 역할에 또 두 사람의 어떤 남자가 히피 젊은이죠. 장발을 하고 두 젊은이는 미국을 횡단하는 여행을 합니다. 제일 첫 장면에 마약을 이제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횡단하는 여행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여행을 하는 두 사람의 어떤 얘기입니다. 이들의 여행에 어차피 계획이란 없고 여행길에서 이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장 주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히치하이커와 히피 공동체 사람들, 또 창녀와 남부의 백인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바로 조지 헨슨,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지 헨슨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이죠. 직업은 변호사인데 주인공들처럼 정착을 싫어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조지는 이 여행에 기꺼이 합류합니다. 자유를 실천에 옮기는 두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론으로 완성시키는 이론가 하나를 얻은 셈이죠. 조지는 와이어트와 빌리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누리는 자유 때문이라고 일러줍니다. 빌리는 그저 자신들의 긴 머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날 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결국 조지는 이 사고에서 목숨을 잃고 그의 지갑에서 나온 돈과 카드로 창녀촌에 가서 사창가에 가서 하루 저녁을 즐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 그리고 뜬금없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향응을 즐기고 나서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 트럭의 백인 중년 남자 두 사람이 총격에 약간 장난스럽게 야 쟤네들을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서 두 사람이 어이없게 죽고 영화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지 라이더의 줄거리였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사실 이 무슨 영화인지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영화였습니다. 너무 옛날 영화이기도 하고 1969년도 영화니까 이게 무슨 영화지? 이런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음악은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런 팝 음악들이 여러 곡이 나오는데, Born to be Wild라는 그 노래는 유명한 노래이고,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을 마치 여행하는 그 장면들이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보는 것도 뭐 그런 풍광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지역에 며칠 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마치 그 로드무비의 어떤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마지막에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되게 그 당시에는 인디 일종의 독립영화 형태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저예산이었는데 굉장히 대박을 친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뉴 할리우드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 영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미국 독립 로드무비, 히피 문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영화로 꽤 유명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잭 니콜슨 변호사 역할을 하는 조지가 이 줄거리에도 잠시 나와 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감방에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두 사람을 만나서 같이 여행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 이 영화의 어떤 핵심 멘트라고 할 수 있죠. 너희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겁먹어서 이류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지가 그런 얘기 합니다. 네 모습에 놀란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서 자유를 본 거지.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을 겁내거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갈구하는 너희들이라는 게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히피 생활을 막 하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못내 부럽고, 못내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그런 가진 사람들을 약간 두려워하거나, 두려움이 반대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 히피 문화를 당시에 전쟁을 반대하고 했던 그 히피 문화가 일종의 미국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일종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가 이 영화의 사실은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실 히피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청년인가 보다 이랬는데, 처음에 그 농장에서 만난 약간 백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면서. 근데 약간 인디안 부인을 두고 있고,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그 농장은 평범한 농장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한 미국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인디언과 백인이 같이 사는 그런 문화. 그리고 오토바이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하라면서 말에 굽을 박던 그 백인들도 그 창고에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타고 다니는 어떤 미국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크를 하죠. 한 남자가 히치하이크를 해서 그 남자가 가려는 곳에 데려다 주는데, 거기는 일종의 공동체 마을, 약간 히피들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고, 맨발로 씨를 뿌리고 있고, 간이 무대를 만들어서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하고, 씨를 뿌려서 신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도 하고 이럽니다. 그 공간도 굉장히 약간 자유분방하고 히피 문화의 어떤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어느 약간 남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전에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어느 모텔에 빈방 있음이라고 해서 갔는데, 모텔 주인이 그러죠. 갑자기 빈방 없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텔에서 자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히피 공동체를 떠나서 남부 지역 어딘가에서 왔는데, 어떤 축제 퍼레이드 뒤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따라갔는데, 그게 허가받지 않은 불법이라면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그 안에서 변호사 조지를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깊은 또 하나의 씬이 나오는데, 조지와 함께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한 카페 같은 동네 카페에 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행세를 보고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 수군거리는 그 테이블이 한 4개? 3개 정도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의 전통적인 뭐 그런 백인들이 쟤네들 뭐야? 왜 저렇게 옷도 그렇고 머리 모양새도 그렇게 저게 뭐야? 막 이렇게 되게 원숭이처럼 놀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한쪽은 보안관과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쟤네들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한 10대 소녀들이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걔네들은 와, 저 오토바이 멋있다, 저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태워달라고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10대 그 소녀들을 빼고는 전부 다 약간 부정적이죠. 주인도 뭐 손님 응대를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앉아서 막 하도 안 좋은 얘기들을 옆에서 계속 주근거리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10대 소녀들이 막 오토바이 태워주세요 막 이러는데 만류하고 나서 그냥 나옵니다. 그 3사람이 그래서 다시 이제 야영을 하는데, 야영장에서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리들의 자유를 두려워하고 자신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함에 시기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몽둥이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지가 죽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였던 조지는 그 지역에 약간 한 시장의 아들 정도 돼 보이고 꽤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어이없게 조지가 죽습니다. 조지가 유명한 배우죠. 유명한 배우 잭 니콜슨인데 여기서도 짧게 나오지만 연기가 대단합니다. 그 옆구리에 그 새 울음소리를 내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마리아나 담배를 피워보라고 하면서 자기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이것까지 하면 약물까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하면서 그런 말을 막 하면서 계속 입을 다시는 그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 뭔가 거부하지만 이 입을 다시는 그 연기는 계속 먹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계속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그 새울음 소리 내는 것도 정말 웃기고, 이 짧지만 잭 니콜슨의 멋진 연기를 볼 수 있는, 근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쉽긴 한데 갑자기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은 이 잭 니콜슨 조지의 어떤 이제 소지품에서 카드를 발견하고 우리 그러면 그냥 방탕하게 한번 놀자 이러면서 약간 사창가 같은 데를 가죠. 여기서 영화가 굉장히 뭐냐면 이제 거기서 약간 약 같은 걸 합니다. 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환각을 표현하는 환각, 그러니까 환상? 뭐라 하죠? 그런 환각을 보는 그런 약을 먹죠. 그래서 영상이 막 이상하게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그 어떤 예수상에 같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막 같이 간 여자가 옷을 벗고 있고, 뭐 어느 골목에 있고, 누구는 울기도 하고, 막 온갖 이제 그 환각 증세를 표현하는 영상들이 아주 짧은 커트로 계속 막 이렇게 중구난방 막 이유 없이 막 펼쳐집니다. 이 영화의 특징이 약간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있습니다. 갑자기 카트가 막 이렇게 겹치거나 아니면 숏이 짧게 들어갔다가 갑자기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지금 뮤직비디오처럼 계속 영상이 막 이어지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커트들이 막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일종의 약간 이들의 어떤 과거 아니면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커트들이 막 들어가 있고 약간 막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관객이 이거를 이해하기는 좀 그렇고, 영화 자체가 약간 인디 독립 무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편집 자체가 막 되게 깔끔하거나 구조가 되게 좋은 영화는 아닌데, 그런 메시지들을 막 뜬금없이 막 던지고 있는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런 혼란, 환각 증세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런 영상들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여튼 뭐 되게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 장면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아침을 맞아서 평소처럼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에서 남자 둘이가 있더니, 쟤네들 뭐 좀 돈 좀 내줄까? 뭐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 있던 총을 꺼내가지고는, 처음에 약간 그런 위협 사격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빌리가 죽습니다. 총을 맞아서.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그걸 보니 이제 와이어트가 다시 그 빌리를 찾아서 갔는데, 빌리가 죽기 전에 저더를 뭐 잡으라고 하는데, 트럭이 다시 가다가 돌아서 와서 와이어트까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가 갑자기 끝이 나.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거기서 좀 너무 황당하게 막 결말을 내버려가지고, 어쨌든 영화 자체는 그런 69년도 막 그 히피 문화가 한참 성행하던 그런 미국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고 막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제 이 젊은이들을 약간 바라보는 그 기성세대들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그런 남부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에서 히트를 쳤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러는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국도 그런 약간 보수주의적인 그런 나라였고, 그런 전쟁과 뭐 국가를 위한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약간 물론 집단 체제 뭐 그런 세상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여행하고 머리 기르고 저런 행태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기존 시선으로. 그래서 그들이 어딜 가도 한 대를 받지 못하고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전쟁이라든지 세상 이슈에서 피해서 저렇게 히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미국 사회에서 약간 유행이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페 장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런 생각과 모습과 이런 행태를 고깝게 보고 때로는 부럽게, 그래서 저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저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그들을 유치장에 가둬두고 있고, 이들을 유일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건 10대 여학생들이었고, 그리고 히피의 어떤 공동체 마을들이었고, 그들을 유일하게 좀 받아주는 데는, 그리고 인디언과 같이 사는 그런 사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밥을 같이 먹자고 얘기하죠. 히피 공동체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자연을 함께, 그런 멘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죠. 뭐 이런 멘트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들을 이렇게 반겨주는데,
나머지 기존 질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을 굉장히 거부감 있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황당하게 죽지만 이 둘이 그런 오토바이와 함께 부서지면서 죽는 걸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좀 독특한 영화이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옛날 영화라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매끈없거나 막 그렇진 않은데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음악 자체는 그 당시에 어떤 락 음악에 그리고 약간 하드락? 하드락 정도의 어떤 음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오토바이 달리는 씬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볼만하다. 구성적으로 이렇게 막 잘 짜여진 영화는 아닌데 그런 스타일리시한 측면에서는 또 저 시대에 저런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영화지 않나. 이런 음악도 뭐 많이 들어본 음악이고 이 영화 이지라이드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자료원에서 상영할 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젊은이들이 막 달리는 그런 영화들이 제법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 쿠바에 쿠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비트라는 정우성이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런 오토바이 타는 어떤 영화들의 굉장한 이제 그 원조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쿠바의 체게바라 관련 전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런 영화도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어쨌든 뭐 미국의 광활한 어떤 그런 대지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여행 이런 측면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기성세대들한테 반감을 가지면서 반대받지 못하고 여행 계속하고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이지라이더라는 영화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마차평 간단히 한 줄 평 볼까요? 홀가분함과 자유를 맞이하는 시간. 하지만 가장 비슷한 사람들의 심리는 사람답지 못함 속에서 사람을 더 그리워한다. 잘 모르겠네. 히피 그 자체로 영화가 될 수 있다면 한낱 개구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뿐입니다. 미국의 60년대 그 낭만적 자유를 동경할 자유가 있던 시기를 기리며 진짜 약 빨고 만든 영화. 난 방랑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하면 히피가 부럽고 닮고 싶기도 하다. 정처 없이 한적한 외딴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과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가 많다. 미국의 컨트리 블루스, 컨트리 락 노래를 들으며 아무도 없는 도시를 질주하고 사막을 넘나들며 모래를 저벅저벅 걷고 싶다. 본인의 바램을 타란티노 감독의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보기 전 감상해야 될 영화라고 이렇게 평해 놨네요. 여기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를 보면 그 히피족들의 어떤 생활상을 보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60년대 히피의 삶을 체험하고 싶다면 히피족의 뮤직 플레이어,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알리고 당시 현상을 보여주며 그 끝을 예언하다. 젊은이들이 꿈꾸던 자유의 끝은 도피도 해방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자를 가장 두려워하지라는 조연 잭 니콜슨의 대사가 나온다. 자유로운 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과 그들을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영화. 미국은 실제하지 않는 이데아. 기성세대들의 제약과 위선, 아집에 짓눌려 질식사당하고 만 청춘들. 요 대사를 또 이렇게 써놨네요. 정확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아니라 네 겉모습에 겁을 먹은 거야. 그래봤자 머리 좀 기른 것 뿐이잖아. 너한테서 자유를 본 거지. 자유가 어때서? 그들은 자유를 겁내거든. 이 대사가 가장 핵심적인 대사입니다. 오늘은 1969년도 영화 감독이 데니스 호퍼 감독의 영화 이지 라이더였습니다. 데니스 호퍼 감독이 제가 본 게 없네요. 영화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워터월드. 여기서는 배우로 출연했었고, 배우 겸 감독이셨네요. 69년도 미국 영화의 어떤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뉴 헐리우드 운동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 영화, 미국 독립 로드무비, 히피 문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1969년 데니스 호퍼 감독의 이지 라이더였습니다. 안녕.